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교환 채무 승계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전에 제가 이걸 한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문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고 물건도 많이 내놓으시는데 사실 성과가 별로 없네요. 뭐 예상은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 오늘 기술에 놓은 네 가지가 아마 크게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매매가 잘 안 되거나 팔리지 않는 물건 이런 것들을 이제 파는 방법으로는 부동산 교환을 하죠. 아파트나 아니면 토지. 물론 이제 금액은 1억 원짜리하고 1억 원짜리 맞추면 이제 딱 맞겠죠. 근데 1억 원에다가 대출이 5천만 원이 있고 여기는 아예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1억 원에 5천 빼면은 5천만 원이 장가죠. 장가. 쉽게 해서 투자금이 되죠. 근데 이거는 대출이 없다. 1억 원이 이제 더 하는 경우에는 이분이 5천만 원을 이 사람한테 웃돈 준다고 하죠. 돈을 주면은 이제는 가능한 거죠. 교환이. 뭐 이런 방식, 뭐 단순한 방식이긴 한데 그런데 이 감정가 있죠? 이 교환가. 이 교환가가 통상적으로 많이 높게들 내놓으세요. 근데 뭐, 저는 그런 거 전혀 개의치는 않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딱 하니까 별 문제는 안 생긴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게 올리시던지, 아무리 낮게 하시는 분들은 없죠. 낮게 하시는 분은 없는데, 특히 토지나 뭐, 이렇게 받으신 다가구 아니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2, 3억씩 거품이 껴있어요. 근데 너무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올바른 중개인이라고 하면 그거 기름기 쫙 빼고 본인이 내놓으시는 것들도 쫙 빼놓고 거기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단가를 맞춰서 하시는 게 교환의 기본 원칙이고 이루어지는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환 시장이 상당히 혼탁하다고 했잖아요. 혼탁하고 그리고 잘 안 된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 물론 이제 2년 전부터는 거의 힘들어졌죠. 이게 제일 큰 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대출 규제죠. 옛날에 10억 원짜리 다가구나 상가주택에 대출이 약 3억 있었다고 하면 승계하시는 분이 3년 전에는 그냥 3억 그대로 가져갔어요. 근데 요즘은 그 사람의 채무 상환 능력, DSL이죠. 요걸 보잖아요, 요거. 채무 상환 능력. 그 사람 연봉도 봅니다. 신용등급 1등급이라고 해도 이 대출 승계가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교환이 안 되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채무 승계란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지만, 특히 모텔이 그렇죠. 모텔이 한 30억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취등록세만 내고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통상적으로 한 70% 나오잖아요. 37에 21억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30억을 준다. 80%까지 나온다고 38에 24억이면은 이 신고가를 계속 높게 써가지고서 대출만 받아가지고 가져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물밑에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특히 토지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요즘 신고가가 이게 조정하기가 힘들어요. 쉽게 다가구도 10억의 교환 가치를 두는데 신고가는 5억으로 하자.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토지 같은 경우는 실제는 10억인데 신고가를 20억에 해주세요. 반대로 이렇게 낮게 하신 분은 매수하고 교환을 받으신 분들이 다음에 팔 때 문제가 생기겠죠. 양도세가 과다하게 나오겠죠. 당장 취등록세는 좀 적지만. 근데 반대로 업계약서를 쓰시게 되면 대출을 많이 받으세요. 쉽게 해가지고 20억에 대출이 토지 같은 경우는 60%죠. 50에서 60% 나오면은 실제 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 대출만 다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가져오실 수도 있고 또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법인들이 이렇게 사업자 대출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게 되지가 않아요. 뭐 대출이나 뭐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환의 약방의 감초처럼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채무 승계, 다가구 15억짜리가 뭐 대출이 뭐 한 7억 되고 전세보증금 막 7억 얼마 넘어가가지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것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불가능해 졌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요즘 뭐 그 매매가 더 힘들어요. 일반 매매도 힘든데 부동산 교환이나 채무 승계 같은 경우는 더 힘들겠죠. 여기에다가 이 교환하시는 분들이 이게 제가 동상이몽이라고 썼는데 자기 물건은 되게 좋은 줄 알아요. 그 상대편 물건에 대해서 안 하면 그냥 말 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 또 팔 수 있으면은 현금 주고 사고 파시던가. 근데 뭐 남의 물건이 뭐 이러쿵저러쿵 안 하시면 뭐 그냥 가만히 계시던가. 그리고 이렇게 안 팔리는 물건이니까 상대편 물건도 똑같은 게 나와요. 좋은 거 받을 거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게 양심 있으신 분이 있고. 그런데 자기 거는 하면서 추가금 받으려고 하고 나머지 것 자기 가격은 왕창 올려놓고, 저는 이게 매매 가격 딱 불러만 주면 영 아니게 너무 올리신 분들은 그건 아예 전화도 안 드려요. 뻔하거든요. 그분들 욕심만 많아가지고 상대편 거를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줍니다. 계약서 쓸 때 처음 고생시키신 분들이 끝까지 고생시켜요. 끝까지.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욕심도 많으시고. 그러신 분들하고는 원활하게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업무를 쉽게 하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 어떤 똑같은 물건을 줘도 어떤 사람은 잘 운영을 하시는 분이 있고, 이게 감당 능력이죠. 이 감당 능력도 부동산에서는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위치 좋고 뭐 임대 잘 나가고 뭐 이런 걸 찾으고서 주인 바뀌면은 어느 순간 이게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운영을 잘 못 하시는 거죠. 특히 운영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뭐 제 자랑이지만 저는 제가 아는 지인이나 친척, 친구들하고 계약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인간관계가 좀 뭐 그렇잖아요. 아시는 분하고 돈하고 일 섞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부동산 하면서.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영 이거를 갖다 들여놓고서 운영을 못 하시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중개를 안 하거든요. 능력이 감당된다 싶어 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추진을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본인 것들은 돈 받고 추가 돈 받고 뭐 하시려고는 하고 이제 뭐 그런 건 당연한 거죠. 하는데 상대편 거는 너무 막 깎아내리고 하면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거를 받으실 때 그냥 이게 교환을 하실 분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게 취득록세도 안 내리신 줄 알고 양도세도 안 내시는 줄 알고 착각들 하고 해서 안 그렇습니다. 이거 취득록세 보통 4, 5천 들어요. 그리고 복비 줘야지 이제 수수료 비싸잖아요. 그리고 양도세도 신고가에 따라 가지고서 파시는 분은 또 이걸 내야 됩니다. 이걸 전혀 고려를 안 해요. 그리고 신고가 이제 중개인들이 알아서 해주시는 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금은 따라갑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받았다 손 쳐요. 뭐 A라는 것보다는 B가 더 나을 듯 싶어가지고 이걸 운영을 잘 못하세요. 보면 그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그냥 막 뭐 바꿔달라고 계속 바빠요. 이러다 보면 취득록세 내시고 복비 주다 보면은 이 시장 부동산 교환하고 채무승계 싼 거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부동산만 떠안게 돼요. 그러면 저 같은 업자들만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게 하시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한번 발 디디신 분들은 이 시장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합니다. 이게 물건도 그렇고요.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고 꼭 이상하게 끝이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부를 해드리죠. 본인이 교환하는 건 좋은데 반드시 이거를 하셔서 운영을 하실 능력이 되느냐. 식당을 운영을 받으셨으면 식당을 운영할 줄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서 임대료 높고 뭐 장사 잘 된다고 해가지고 운영 못하면 뭐 할 거냐는. 그래서 저는 기본 원칙이 그렇습니다. 취득세, 보증세 이런 거 세금은 클리어하게 해드려야 되고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뭐 일반 매매랑 다름이 없습니다. 대출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뭐 신고가 조정해드릴 수 있는 건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불필요한 건 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하시려는 분들이 돈이 없어요. 돈 없이 뭐 하려고 하니까 뭐 되겠어요. 제가 이제 부동산 하다 보면은 싸고 좋은 거를 일생에서 한두 번씩 겪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뭐 시세가 1억짜리인데 5천에 사가지고서 잘 뭐 매매 차익을 얻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평생 투자로 하러 다니시는데 그분들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맨날 부동산만 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마진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운영이 하셔야 되는데, 맨 그냥 싸게 그냥 물건 들어와가지고, 시세가 1억이라면 5천짜리 사가지고서 자기가 1억 벌 것 같지만 절대 못 봅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그런 경우가 운 좋아서 있다고 하면, 그분은 그 재미에 절대로 정상적인 물건을 사시고 파시질 못하세요. 제가 본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한 번 하던 사람이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기한테는 독이 된 거죠. 그런 거고. 근데 이 부동산 교환하는 게 반드시 나쁘진 않습니다. 어떤 분이 가령 전원주택을 갖고 계신데 자기는 전원주택 한 1년 살아보니까 싫어요. 응? 그리고 아파트로 가고 싶다. 아파트 가지신 분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5억이고 이건 4억이다. 근데 이분이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상관없다. 나 그냥 4억짜리하고도 할래.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교환은. 안 팔리는 물건이라면. 아파트도 대형 평수 잘 안 팔리잖아요. 전원주택도 솔직히 잘 안 팔리잖아요. 자기 땅생값, 투자한 값, 정원값 들어간 돈 다 빼내려고 하면 이거 못합니다. 이게 과감하게 자기 필요에, 아, 나 돈이고 뭐고 다 싫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요구 충족에 의해서, 필요 충족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교환이에요. 제가 볼 때 뭐 냉겨먹을 생각은 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운영하시. 아파트 내가 필요해서 거기 가가지고서 사시고, 내가 전원주택 생활하고 싶다. 뭐 텃밭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거예요. 잘 안 팔리는 것들은. 근데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뭐 신고가 조정하고 뭐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재가격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걸 찾는 분들이 거의 신용도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대출 넣으면은 거의 불합격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맨 이렇게 이런 쪽으로만 머리 굴리시고 대출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상당히 좋으세요.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그런데 그게 세상이 그렇게 뭐 법 같은 경우나 대출 규제도 더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또 요즘같이 이제 세상이 크리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교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잘 하셔라. 가급적이면 첫 발을 디디지 않게 합니다. 저는. 굳이 그렇게 하셔야 필요가 있냐. 아예 싸게 현금으로 파시라고 제가 해요. 아예 싸게 파시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과감하게 하셔라. 과감하게 서로 필요에 충족해서. 그러면은 낫다. 서로 혹되는 거니까. 뭐 가치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말씀 도중에 좀 틀린 것 내용도 있고 저하고 이제 가치관이 좀 다르실 수도 있는데 여하튼 부동산 교환하고 채무 승계가 잘 안 되는 이유, 일반 매매도 뭐 잘 안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돈 없는 사람들끼리 투자금도 전혀 취등록세 낼 그럴 돈도 없이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 뭐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뭐 문의는 많은데 뭐 사실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부동산 교환 그리고 채무 승계 요거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